안녕하세요. 현실 변호사 홍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혜성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혼 소송에서 증거 수집 방법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건데요. 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진짜 많잖아요. 이혼을 하려 그래도 상대방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도 항상 변호사들은 증거 있어 증거 자꾸 물어보는데, 왜냐면 증거가 없으면 판사한테 인정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리 내가 진술을 많이 하고 주장을 많이 해도 그거에 뒷받침되는 증거 하나가 뭐 더 큰 의미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제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아무리 뭐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법원에서 인정을 해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증거는 네, 반드시 필요한 거고, 증거가 없으면 소송을 무리하게 제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렇죠. 수집한 다음에 맞아요. 기다렸다가 하는 게 좋을 네. 정도로,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폭언이나 뭐 폭행이나 아니면 뭐 그런 싸우는 일이 있었다 하면은 녹음기를 틀어놓으시던지 아니면 이제 동영상을 틀어놓으시던지 해가지고 이제 뭐 그런 것도 항상 하셔야 되고, 문자 메시지 서로 막 감정 격하게 된 것도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네. 그 수많은 문자와 카톡을 꼴도 보기 싫다고 다 지워버리는 그런 경우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잖아요. 맞아요. 예. 다 지워버렸다. 다 지워버렸다고. 그때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예. 그 저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약간 막 누구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약간 보기 싫으면 진짜 막 싹 다 지워버리고 창 다 나가고 막 이러는 스타일인데. 그래요. 안 보면 되잖아요. 아니요, 근데 그게 되게 저는 그런 분들의 마음을 이해는 해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근데 이제 뒤늦게 가서 뭐 복구가 되냐, 뭐 포렌식 어쩌고 막 이러는데 복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형식이 문자 메시지랑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엑셀 파일 같은데 이렇게 막 이렇게 해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그거 인정 안 한다 막 이래버리면 또 인정 안 될 가능성도 커요. 복구가 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좀 이제 꼭 참으시고. 네. 자세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이제 녹음. 그렇죠. 예, 녹음인데, 녹음은 약간의 주의사항이 필요합니다. 녹음하는 본인이 대화자 중에 일부라면 전혀 문제될 게 없죠. 네. 불법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한테 말 안 하고 녹음하는 게 전혀 문제가 안 됐습니다. 내가 대화를 하고 있는 중에 녹음기를 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게 내가 대화자가 아닐 때, 그렇죠. 예, 몰래 남의 대화를 엿들을 때, 그렇죠. 예,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이게 징역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기 때문에 사실 형량이 큰 편이에요. 왜냐면 그죠. 그냥 몇 년 이하라고 할 경우에는 이제 징역 1개월 이상이 되는 건데, 지금 징역 1년 이상이라는 거는 1년이 최소이기 때문에 중형에 가까운 그 형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벌금형이 없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벌금으로 간단히 끝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비밀 맞아요. 녹음을 하면 최소한 징역의 집행유예가 나오는데 실제로 기소유예 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몰래 녹음했어, 이미 이제 죄를 저질렀다, 처벌을 감수하고 녹음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미리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사실 벌금형이 없다. 물론 다른 전과가 없고 그러시면 뭐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고 기소유예 될 수도 있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제 인지를 시킨 다음에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런 방법을 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대화자가 아님에도 녹음을 한 거, 이거 증거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증거 능력의 이제 문제인데, 민사소송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증거 능력에. 그렇기 때문에 불법적으로 채집한 증거라고 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사소송에서는 위법 수집 증거는 아예 증거 능력이 아예 없기 때문에 인정이 안 되죠. 증거로 제출을 해도 판사님이 그냥 없는 걸로 보는 거죠, 그걸. 제가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상대방이 불법 녹음을 제출했을 때 제가 이 법률을 대목거리면서 이것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판사님께서 뭐 한 귀로 듣지도 않으시더라고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모 변호사님이 이제 그 소장을 작성을 했는데, 당사자가 진술서에 되어 있는 그대로 그걸 여과 없이 이제 쓴 거예요, 소장에다가. 그래서 내가 몰래 자동차에 녹음기를 설치해가지고 제3자에 내가 스스로 자백을 했어. 심지어 이게 불법 증거라는 걸. 그게 소장에 버젓이 들어갈, 나중에 이제 나보고 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소장을 봤을 때 거기에 내가 버젓이 자백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굳이 그 왜 어떻게 이거를 이제 이
녹취록 증거가 생겼는지는 밝힐 필요는 없었는데 미리부터 이제 굉장히 당황스러웠죠. 어쨌든 간에 뒤늦게 이건 수습할 길도 내가 말한 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수습할 길도 없고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이것도 뭐 문제는 없이 다 받아들여졌던 내용입니다. 그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그런 사무실에 이제 취직을 했는데 그 전에 있으신 누군가가 제출한 거예요. 제출하고 가버리신 거야. 제 사건이 아니었고 우리 동료 그 근데 상대방 변호사는 약간 이제 연차가 있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이 우리한테 전화해가지고 이거 고소해버리겠다. 니네 징역 1년 이상 나온다. 그런 거. 그때 통신비밀보호법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전부 다 됐구나. 완전 빠삭하게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 변호사 놈이 변호사님한테 말도 안 되는 진술서에 내밀면서 고소 안 할 테니까 너들 사인해라. 지랄을 하는 거야. 변호사한테? 변호사한테. 변호사한테? 상대방 변호사가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그냥 우울하다가 그때 대표님이 전화를 해서 상대방한테 근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연수원 몇 개예요? 우리 변호사 이제 재판 나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 갑자기 경력 그거 왜 그 얘기까지 해? 일주일밖에 안 근데 실제 우리가 일주일밖에 안 됐거든요. 아니 한 달 됐나 아무튼 그 당연히 우리가 모르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위협에서 벗어나게 됐는데 근데 그런 일이 있었고 그 상담 변호사 놈의 이름은 제가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만나기만 해봐. 근데 사실 그것도 웃긴 게 그 녹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였어요. 아 심지어? 심지어 소리도 들리지도 않아. 그걸 왜 낸 거야? 그거 왜 낸 거야? 아 그것도 진짜 자동차에다가 제가 아무튼 뭐 저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 통신비밀보호법의 문구에 따르면 적어도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는 녹음하면 처벌이 되긴 하지만 녹음한 파일이나 녹취록은 증거로서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이건 형사 재판의 이제 내용인데 삼자 간의 통화에 대해서 당사자 일부의 동의만 받고 녹음한 거. 그러니까 제3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끼리 녹음하는 거를 그 중에 한 명한테는 동의를 했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동의를 받지 않고 어쨌든 제3자가 녹음한 거. 거기서 이제 원래 대화 녹음이 법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뭐 불법 감청이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이제 있었는데 판례에서 이제 그게 위법한 전기통신의 감청에 해당한다. 그래서 완전 증거 능력이 없다고 이제 아예 판시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녹음 다음으로 조금 많이 사용되는 게 CCTV, 그다음에 동영상인데 뭐 블랙박스 동영상일 수도 있고 숙박업소, 네. 예, 이런 모텔 같은데 네. 출입할 때 그런 거 CCTV 딱 걸리면 예, 딱 좋은 건데 사실 여기서 가장 어려운 게 CCTV 같은 거를 가서 보여달라고 하면 안 그렇죠. 보여주잖아. 보통은 안 네, 보여주죠. 보통 안 보여줘요. 큰일 나니. 왜냐면 이제 자기 장사가 소문나고 이러면 그 불륜 커플들이 안 올 거 아니에요, 손님으로.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개인이 가서 막 보여달라고 하면 사실 잘 안 보여주고 보여줄 의무도 없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제 저희가 증거 보전 신청이라는 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을 통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 CCTV를 확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증거 보전 신청하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무작정 해달라고 하면 이것도 안 되고 사실은 살짝 밑받침되는 이 사람들이 약간 부정행위의 정황이 있다는 어떤 정도의 약간의 뭐 문자 메시지라든지 아니면 뭐 둘이 있던 사진이라든지 뭐 약간의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해당 그 숙박업소에다가 정문을 보내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사실 문제가 그 절차라는 게 바로바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 받아서 이제 해당 숙박업소에 가면 저장 기간이 있으니까 이미 지났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최대한 빨리 하는 게 그렇죠. 뭐 최선인데 무조건 이거는 네. 빨리 해야 되는데 이제 곧 법원에서 나올 거라고 하면서 이제 미리 뭐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고 뭐 저 모텔에 들어간 게 확실하다 아니면 뭐 어디에서 같이 있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최대한 빨리 증거 보전 신청을 해가지고 근데 최대한 빨리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 숙박업소의 경우에도 출입한 영상만으로 무슨 뭐 우리 뭐 부정행위냐 기도하러 갔다. 그렇죠. 네.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성경 공부하러 간 건데
그런 경우도 이제 뭐 그렇게 상대방이 주장할 수도 있지만 판례에서 이제 일관된 태도라고 말씀드렸던 게 꼭 간통에는 이르지 않아도 폭넓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성경 공부를 했다 손 치더라도 어쨌든 간에 둘이서 밀폐된 공간에 가서 그런 행위를 한 거잖아요. 둘만의 밀폐는 밀폐된 공간에서 질식해 주셨잖아요. 뭐 그렇기 때문에 네. 출입 영상이라던가 그런 것만으로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이제 인정될 수 있죠. 최근에 조금 많이 증거로 허용되는 게 네. 그 구글 타임라인이라면서요. 네. 이게 그 내가 이제 방문한 곳이나 뭐 그 이동한 곳, 뭐 예를 들면 뭐 음식점 가면 거기서 뭘 먹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록에 남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아무래도 요즘엔 휴대폰을 항상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 휴대폰에서 아마 위치 설정을 이제 항상 기록이 되도록 이제 뭐 설정을 하고 그런 상황이면 이게 이제 내가 어디에 가서 몇 분 정도 머물렀고 막 그런 게 다 나오더라고요. 저도 네. 이제 의뢰인분들이 많이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많이 이제 내봤는데 증거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저도 최근 들어서 몇 번 봤는데 이제 내가 이동한 장소나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록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내 핸드폰에 내가 이 기능을 활성화를 시켜놓으면은 그렇죠. 예, 나도 모르게 이제 그런 동선들이 딱 나오거든요. 그날의 동선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뭐 이거를 증거로 활용하신다 그러면 내가 이제 이동한 거 말고 상대방이 이제 그 상간자의 집에 간 이런 증거를 잡아야 그쵸. 되기 때문에 네. 뭐 잘 모르겠지만 몰래 그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고 예, 그리고 한 달 뒤에 다시 확인해 보신다든지 그렇죠. 안 그러면 이제 얘가 원래 죄송합니다 얘가라니까요. 이분이 사용하고 계셨으면 예, 그거를 이제 몰래 열어가지고 네 그거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그 어떻게 핸드폰 열었는가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 뭐 이제 논의를 하는 거고요. 네. 자주 가는 또 그게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숙박업소라든가 아니면 상간자 집도 이걸로 이제 확인이 가능하면 이제 집에 가가지고 또 추가적인 증거로 또 타임라인 외에 이제 어쨌든 그 주변에 있다가 뭐 같이 사진을 찍을 수도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뭐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이제 사진 찍는 거는 또 이것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합법이 아닌데 본인이 직접 뭐 움직여서 거기 가서 사진 찍는 거는 이제 상관없으니까 네. 그래서 추가 증거를 그렇게 얻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요새 뭐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이메일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발 지우지 마세요, 좀 제발. 꼭 홀랑 다 지워가지고. 아, 맞아요. 그리고 이게 참 그런 게 요새 우리나라 핸드폰을 교체하는 주기가 2, 3년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걸 백업해놓고 일로 옮겨 한 20일인가 내로 옮기면 이게 전부 다 오는데 그냥 사서 핸드폰에다가 카카오톡 그냥 까놓으면 없어져요. 그리고 여기 새로운 카카오톡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 전에 핸드폰에 있던 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카카오톡도 조심하셔야 되고 문자 메시지는 옛날 폰 여러분 그대로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걸 어떻게 확보를 하느냐. 그쵸. 상대방의 컴퓨터나 뭐 핸드폰을 어떻게 여느냐. 그게 중요한데요. 마치 해킹하는 것처럼 핸드폰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는데 알아내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것도 형사처벌 대상이죠. 그렇죠. 네. 그 비밀침해죄라고 해가지고 형법적으로 비밀침해죄라는 또 그 죄에 해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다행인 게 이렇게 벌금 조항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것도 이제 벌금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증거는 있는 게 좋으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알아내가지고 사실은 예. 증거 확보를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그 열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 해킹한 거 아니냐? 그치. 근데 만약에 둘러댈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 열려있는 상태였다. 열려있는 상태였다라든가 아니면 옛날에 자다가 얘기해줬어. 맞아. 비밀번호 너가 알려줬잖아. 알렸잖아. 맞아.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얘기해버리면은 물타기가 가능하고 그쵸. 그러면은 내가 그 상대방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그거를 억지로 비밀을 막 이렇게 파헤쳤다 이렇게 인정되기는 또 어려울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 네. 어쨌거나 이혼소송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네요. 네. 네. 저번에도 말씀해 주신 그런 거. 네.
반경 몇 킬로미터 안에 그쵸.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다 네. 그렇게 하면 또 활용 높은 그렇죠. 카드 결제 내역 있죠. 네. 뭐 숙박업소라던가 뭐 여행을 갔다던가 뭐 이런 결제 내역이 있다면 그건 뭐 아주 뭐 신빙성이 있는 걸로 인정이 될 거고, 뭐 항공권이 만약에 결제된 게 있다고 하면 그 날짜 해당 날짜 뭐 이렇게 특정을 좀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실조회를 추가로 그 항공회사에 보내서 여행 어떤 내역으로 갔었는지 또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이 사람이 뭐 그냥 단순 특정인과의 부정행위가 아니라 뭐 가소비를 했다던가 카드를 뭐 많이 썼다던가 아니면 뭐 유흥주점이라든 단란주점 노래방 가서 뭐 과도한 결제를 했다던가 마사지업소 같은 데 가서 뭐 그리고 요새는 룸사롱 같은 데 가면 네, 그게 꽃집으로 이렇게 되고 그랬대요. 아니 근데 가격대를 보면 그래요? 꽃집이는 몇십만 꽃집에서 막 그냥 60만 원. 뭐 있었는데 꽃집도 있고 슈퍼도 있고 요새는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럼 사업자도 뭐 어떻게 다른 걸 기계를 빌려오나? 카드 기계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실제 사업자 등록을 무슨 꽃집 이렇게 해놓지 않았을까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어쨌든 결제된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꽃집인데 무슨 밤 새벽 3시. 그럼 파헤쳐야죠 그 꽃집에 대해서. 그죠, 그죠. 네. 뭐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카드는 결제돼요. 네. 네. 이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부정행위 뭐 증거로도 충분히 사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뭐 그러겠네요. 구글 타임라인과 네. 콤비로. 왜냐면 타임라인에서 뭐 어느 숙박업소가 나오거든요. 몇 시간 머무르는 게. 근데 카드 결제 내역이 마침 거기에 딱 있다. 그러면 네. 뭐 완벽한 거죠. 네. 지금까지는 당사자들이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증거에 대한 건데 이제 소송 내적으로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사실조회나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 신청 뭐 이런 것들, 휴대폰 통화 내용 이런 것들이 또 그 재판상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네, 요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